원치 않게 유치원 가야 되고 원치 않게 미용 가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맡겨놓고 애들이 뭘 했는지를 몰라. 강아지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써서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용 받았는지 모르니까 조금 상처가 나면은 선생님 학대했다 이렇게 오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석사 출신 애견미용실 다줄 대표 박소영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제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가고 싶은데 저는 고양이 사료를 조금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었는데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동물병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원하는 질 좋은 사료들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사거나 몰라서 못 사거나 분명히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텐데 내가 이런 좋은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애견용품 샵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견용품 샵을 오픈을 했더니 와 정말 좋은 것만 있네요 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주시고 없는 제품은 주문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애견 미용실을 해주면 안 되냐, 여기 애견 미용 서비스를 같이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오픈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돈을 안 벌어서 이 샵을 접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오면 애견 미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정말 극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애견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요즘엔 강아지를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아끼다 보니까 애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쁘게 미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용은 조금 귀엽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 네, 그런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꽃동두 툴레아라고 옛날에는 비숑이 제일 어려운 미용이었다면 요즘에는 꽃동 미용이 가장 어려운 미용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꽃동 전문으로 하는 샵들이 인기가 많고 미용비도 가장 비싸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견종이다 보니까 미용사 선생님들한테는 어쩌면 좀 두려움이기도 한, 그래서 꽃동 친구들은 안 받는 미용실도 요즘에 있어요. 차라리 더 잘하는 데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용품점으로 시작을 했고 미용사 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초기 손님들은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강점이 미용사 선생님들은 미용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저는 미용 외적인 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양이라든지 아이들 병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담들을 도와드리면서 두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손님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조금 함부로 대할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세요. 강아지들이 미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사람도 미용실에 장시간 미용을 받고 나면은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피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은 미용실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피곤해하나 하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특히 베넷 미용하고 나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잠을 많이 잘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고 좀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미용한 모습이 예쁘다 보니까 자꾸 만지고 싶어 하시고 놀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컨디션을 보고 미용 후에도 애기가 똥꼬발랄하다면은 많이 놀아주시고 애기가 좀 피곤해 한다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집에 가면 꼭 맛있는 저녁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용 갔다 와서 보상이 있어야지 기분 좋잖아요. 간식이라든지 특식이라든지 이런 거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산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미용 전후에 저는 좀 산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엉켜있던 친구들이 미용을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많이 간지러워 한다든지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긁고 싶어하고 털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너무 못 긁게 이제 미용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마 네카라 같은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거를 조금 따라주시고 엉키기 전에 미리미리 빗질을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예쁜 미용을 하려고 털을 많이 길러서 한꺼번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 갈라져서
와서 볼륨이 안 살아요. 정기적으로 와서 좀 다듬어 줘야지 상한 털도 좀 잘라내고 볼륨도 조금 더 살 수 있거든요. 발톱 같은 경우도 애기들 싫어한다고 집에서 안 해주시고 뭐 몇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기들은 두세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발톱 한 번 딱 자르고 가면은 저라도 미용실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그래서 엉키기 전에 온다든지 좀 그렇게 미리미리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1살 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집순이 타입이라서 고양이랑 성향이 맞다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는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에요. 강아지보다도 훨씬 조금 예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건강한 먹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동물병원에서 하는 영양학 세미나 같은 걸 다 쫓아다녔어요. 공부를 그런 쪽으로 사료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료를 먹였었고, 고양이들은 향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전한 향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아로마 테라피가 고양이한테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문제는 좀 예민하고 유난스러워서 이게 정말 효과가 어떤 원리로 나는지 궁금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어요. 다들 아로마 향이 좋아서 뭐 아로마가 너무 좋대서 배우러 가야지 했는데, 저는 의심이 가득한 채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주의사항도 많아요. 아로마 테라피는 마음, 정신, 신체까지 다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샵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건강한 제품으로 아로마 테라피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너무 좋지 않은 친구들, 좀 특이사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을 조금 블렌딩을 해가지고 목욕 단계에서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 생활과 그 다음에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이 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애견 미용사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일하는 환경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서비스를 의뢰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엄마, 보호자. 근데 서비스를 받는 건 애기들, 강아지들. 원치 않게 유치원 가야 되고 원치 않게 미용 가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맡겨놓고 애들이 뭘 했는지를 몰라. 강아지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써서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용 받았는지 모르니까 조금 상처가 나면은 선생님 학대했다, 이렇게 오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애견 미용실에 학대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나는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그런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원이 생긴다면은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만큼은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아이들이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게 그 알림장이라든지 상담 전화 이런 것들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애견 미용실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맡겨서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미용 후에 애프터 카드를 써서 줬어요. 오늘 사용한 제품, 뭐 몸무게, 피부 컨디션, 안 좋은 거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멘트, 오늘 뭐 아기가 미용을 잘했는지, 뭐를 싫어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서 드렸어요. 8년 전에 이제 처음 애견 미용실 운영할 때부터, 그때는 저희만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조금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아이디어를 저는 유치원 쪽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케어하는 방식, 모든 거를 사람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케어를 했더니 보호자님들이 그 부분을 좋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 조금 힘들었겠죠. 2마리를 맡겨주시는 집이었는데 한 2주마다 관리를 오는 친구였어요. 2주마다 관리를 오다가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여서 컨디션이 좀 떨어져 가는 게 보여서 주기를 조금 더 늘려서 우리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권유를 드려서 3주, 4주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래서 보호자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아기가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랑 별 다를 게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간 것처럼 느껴지신 거죠. 반년쯤 지나서인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애프터 카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강아지가 정말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어준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 다음번에 갔더니 저번보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힌트가 막 있었다는 거. 몇 달 뒤에 꺼내가지고 보다가 이게 다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구나라고 아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더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미용실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면 막 덜덜덜 떨고 막 엄마랑 떨어질 때 분리불안이 있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미용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용실 너무 신나게 와요.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근데 미용할 때는 또 활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하는 친구면은 제가 계속 안고 있고요. 입질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미용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넥타라 착용으로 케어가 될 정도의 친구들만 미용을 하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요즘에 세분화가 많이 돼서 또 그런 친구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10월이 8주년이에요. 베넷 미용으로 만나서도 8살이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까 입질이 있는 친구들도 미용실에서 이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 것처럼 신규 노령견 친구들은 받지 않는 미용실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특이사항을 알면은 싫어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애기들도 우리 샵이 아닌 다른 데 가면은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애들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동네가 너무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근데 노령견 친구들을 두고 내가 이동을 하기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로마 테라피로 강의 활동도 하고 있고 샵의 창업 운영 이런 쪽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저희 샵을 보는 시선, 저를 보는 시선, 기대치 같은 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샵, 그리고 아이들한테 케어를 잘 해주는 샵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2호점, 3호점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저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2호점, 3호점은 제가 직접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2호점, 3호점으로 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애견미용사 전체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게 결국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를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신 사실을 뒤늦게 이제 저희한테 밝혔고 이미 수술까지 하고 항암 직전인 상태였는데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인데 며칠 뒤에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좀 소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맨날 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 그거를 빨리 느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고 더 늦지 않게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서 저희 부모님 대구에 계세요. 저도 서울에 있었고 동생도 서울에 있었고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주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동생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2주마다 내려갔어요. 그럼 한 달에 2번은 엄마가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빠도 좀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엄마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게 되고 두 분만이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늘이 기회를 주셨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빨리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 엄마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훌륭하신 교수님께 진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진 찍는 일을 취미로 하시다가 이렇게 그렇게 아프시게 됐는데 일만 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되게 삶의 목표가 좀 소박해졌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생각을 했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제 항암을 잘 이겨내시고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끝없이 감사하다 보면 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